맨섬 투어리스트 트로피 레이스의 한 우승자가 한 말입니다. 이 레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모터스포츠로 불리웁니다. 매년 6월 선수들은 시속 320km가 넘는 속도로 시골 마을에 통제된 2차선 도로에서 경쟁하는데 레이스에서의 평균 시속은 200km를 넘나들고 경기마다 평균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 레이스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20세기 초 영국 국회는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들의 이동 속도를 32km로 제한하면서 영국 의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곳 맨섬에서 열리게 된 이 레이스는 1907년 5월 28일 맨섬의 세인트 존스에서 최초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코스의 길이는 15마일 약 24km인데요. 이 코스를 10바퀴나 돌아 총 길이는 무려 254.4km였습니다. 1911년 TT는 더 길고 어려운 코스의 스나펠 마운틴 코스로 전환했고 이때부터 이 스나펠 마운틴 코스는 맨섬 TT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350cc 주니어 TT와 500cc의 시니어 TT 두 클래스로 구성되었는데요. 시니어 TT 클래스는 1911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명예로운 레이스이며 최상위 카테고리로 자리잡고 있고 현재는 1000cc의 슈퍼바이크 클래스입니다. 코스가 바뀐 첫 경기에서 바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맨섬에서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최초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매년 사망자가 발생해 1914년 주최 측에서는 안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세계 1차 대전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1920년 레이스가 다시 시작되고 난 2년 뒤 250cc 경량 TT 클래스가 추가되었으며 1923년엔 모터사이클에 사이드카를 부착해 600cc의 모터사이클 엔진을 탑재한 사이드카 클래스가 추가됩니다. 마운틴 서킷에 경험이 없는 라이더들을 위한 맨 아마추어 모터사이클 로드 레이스가 소개되고 이 경기는 1930년 맨스 그랑프리로 변경되어 1946년 TT 경기 일정으로 확장됩니다. 1949년 스나펠 마운틴 코스는 공식적으로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가 되었고 오늘날 모터사이클 골프라고 불리는 소규모 레이싱 리그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맨섬 TT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07년 최초의 경기에서 평균 시속 61km에 그쳤던 이 경기가 100년이 훌쩍 지난 현대에 이르러 2018년 가와사키의 피터 힉맨에 의해 평균 시속 약 218km로 경신되고 최고 속도는 2006년 스즈키의 브루스 앤스테이가 연습 중에 시속 332km를 달성한 이 스포츠는 그야말로 죽음의 레이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레이스의 상금은 고작 18,000파운드, 한화로 2,700만원에 그칩니다. 그것도 가장 권위적인 클래스인 시니어 클래스 우승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인데 총 6렙의 코스를 모두 1위로 기록했을 때 총 상금이 18,000파운드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돈을 벌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긴 선수는 상위 3위 안에 오른 사람들 뿐인데 선수 중 한 명은 여기서 경주하는 라이더들은 돈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피드에 중독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금 때문에 이 경주에 참가하는 이는 없다고 합니다. 1949년 창설된 모터사이클 그랑프리에 소속된 선수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레이싱을 하지만 대부분의 TT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스피드를 즐기고 이 전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권위 있는 로드 레이스를 즐길 뿐입니다. 이들은 큰 돈을 소비하고 제한된 휴가를 써가며 TT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 바쳐 이 레이스에 참여합니다. 단순히 어린 시절의 꿈을 쫓기 위해 TT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는 혹독합니다. 37.73마일 약 60km의 코스를 암기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TT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일랜드의 공공도로에서 열리는 다른 여러 경주를 통해 업적을 쌓고 경력을 쌓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스웨스트 200, 얼스터 그랑프리 등 로드 레이스에서 몇 시즌 동안이나 이를 악물고 달려야 TT에 진출할 수 있는데 TT에 참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합니다. TT의 주최자는 수년에 걸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 방법 중 하나로 각각의 라이더가 클러치 스타트로 그룹 스타트를 하는 것이 아닌 10초 간격으로 개별 출발하는 타임 트라이얼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월을 통한 순위 매김이 아닌 보다 자유로운 레이스로 누가 최고 속도로 달리느냐에 따라 챔피언이 결정되는 레이스가 되어 선수들은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TT는 세계적인 레이스 중 유일하게 공공도로가 오토바이 경주를 위해 폐쇄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경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전통과 문화의 중요성은 TT 레이스가 소송이 많고 책임에 집착하는 오늘날 세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대회는 오토바이를 위해 만들어진 트랙으로 평균 4마일 약 6.4km의 코스를 15바퀴에서 20바퀴를 도는 경기가 대다수인데, 이런 트랙들과 비교했을 때 37.73마일 60.7km의 TT 코스는 264개의 코너를 도는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험이 많은 라이더들 조차 TT의 코스를 외우는데 대략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코스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두 외웠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트랙이 아닌 이 공공의 아스팔트 코스는 도로의 스크래치, 돌, 나무 및 건물 등이 예기치 않은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레이스는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이 TT의 본질이 맨섬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라이더가 어디에 깔려 있을지 알 수 없는 물체가 늘어져 있는 공공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의 발달로 모터사이클은 점점 더 빨라지고 해가 지날수록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7년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은 결국 너무나 위험한 이 경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이 결정이 오늘날의 TT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TT는 공식적인 조직과 운영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독으로 이 대규모 서킷에서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없어지지 않도록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신고부터 파편 처리까지 스텝의 일을 모두 해주었는데, 이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TT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TT 레이스에 대한 현지인들의 열정을 말해줍니다. TT는 모터사이클 그랑프리나 슈퍼바이크 월드 챔피언십 등과는 달리 팬들이 코스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선수와 어울릴 수 있도록 했는데,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 시리즈에서 경험하는 제한된 접근과 대조적으로 훨씬 더 친밀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섬은 마치 카니발 같은 분위기라고 묘사되어 온 것이 레이스와 밤 사이에 멈추지 않는 파티와 공연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의 흥미로운 안전관행은 TT에서의 의료 대응 부서에 의해 채택된 고유한 방법이었는데, 이 코스는 약 60km를 달리기 때문에 2차선 시골길의 구급차는 대응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것은 롤링 대응팀을 기다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헬리콥터 또한 마땅히 착륙할 충분한 공간이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존 하인즈 박사 등 경험이 풍부한 외상 전문 의사들은 레이서들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슈퍼바이크를 만들어 모든 선수들이 출발한 뒤 몇 초 후에 출발했고, 그들은 선수들을 따라갈 수 있는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다니며 후속 조치를 위한 의사들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응급조치는 이 경기뿐만 아닌 특정 스타일의 레이스에서 가장 적합한 절차임이 입증되었고, 의료진은 모든 경주에서 부상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해결책을 처음 시도했던 존 하인즈 박사는 북 아일랜드의 다른 레이스에서 사망하고 마는데, 아시다시피 TT 레이스에서의 죽음은 아주 흔한 사건입니다. TT 레이스는 2주 동안 코스를 구성하는 모든 도로는 통제되며 경주나 연습 행사가 없는 시간에 한해 대중들은 속도 제한 없이 이 유명한 코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데요. 이때 정면 충돌 사고가 많이 생겨 이 기간 동안엔 일방 통행만이 허용됐습니다. 공식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이 코스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맨섬에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맨섬 TT는 여러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슈퍼바이크들만이 TT를 이토록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 선수가 여기서 실수하면 10번 중 9번은 끝장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한 번의 실수도 바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이 위험한 레이스가 행사의 가장 큰 인기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좁은 시골도로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오토바이를 보여주다가 몇 번이나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 이후 이 스나펠 마운틴 코스에서만 총 2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60명의 사망자 중 150명이 공식 경기 중 사망한 선수의 수이고, 나머지는 연습 중 사망한 선수, 일반인 또는 관중, 스텝 등이었습니다. 1970년은 맨섬 TT 경기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2005년은 맨섬 TT와 랜스 그랑프리를
포함해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해였는데요. 그 해에만 총 11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6월 맨섬 TT 레이스에서 3명의 선수와 1명의 스텝이 사망하고 8, 9월에 열리는 맨스 그랑프리에서 6명의 라이더와 1명의 관람자가 사망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관중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수십 명이 중상을 입고 그 중에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관중은 관람석에서부터 TT 코스가 지나가는 수백 개의 주택에서도 눈앞에 레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는 관중들에게까지 큰 위험입니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성능이 발전할수록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도 그 누구도 이 경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건 스피드에 중독된 선수들, 그리고 100년이 넘은 이 전통의 레이스가 라이더들에게 꿈의 레이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년 도전자는 늘어나고 있고, 이 경기가 열리는 동안 섬은 큰 활기를 띠고 많은 상점들과 레스토랑 및 호텔은 TT 전용으로 문을 엽니다. 레이싱팀과 팬들에 의해 매년 2,500만 파운드, 하나로 376억 원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섬의 지역 주민들은 이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 경기에 감사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섬의 사람들은 이 대회를 운영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